안녕하세요. 알파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첫 영상 제작 의뢰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제 기술적 지표 영상을 좋게 봐주신 코인미어캣 관계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는다고 해요. 제가 쭉 차트 공부를 해오기도 했고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코인미어캣 측에서 소정의 영상 제작비를 받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MACD 지표의 원리와 매매 전략, 그리고 코인 차트에 적용해서 매매 타점 찾는 법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당분간 이렇게 기술적 지표 시리즈로 코인 차트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연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MACD가 뭔지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의 약자입니다. 이 Convergence와 Divergence는 각각 수렴, 발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렴은 모이고, 발산은 퍼진다 라는 뜻이죠. 즉, Moving Average,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퍼지는 그 정도를 지표로 나타낸 것이 MACD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의 이동평균선은 단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뜻하고 이는 지수 이동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지수 이동평균은 최근의 주가는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오래된 건 더 적게 반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ACD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MACD 곡선. MACD 곡선은 아까 말했던 단기 지수 이동평균에서 장기 지수 이동평균을 뺀 값입니다. 그리고 시그널선은 이렇게 구한 단기에서 장기를 뺀 이 MACD 곡선을 한 번 더 이동평균을 하는 거예요. n일 동안 이동평균을 시키고요. 영선은 이 지표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타내는 기준선을 뜻합니다. 이때 이제 통용적으로 많이 쓰는 숫자 세트가 있는데요. 보통 단기는 12일, 여기 단기 지수 이동평균은 12일 선을 쓰고 장기는 26일을 많이 씁니다. 시그널선은 이렇게 구한 10일, 26일 가지고 구한 MACD 곡선을 9일 동안 지수 이동 평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은 9일, 이게 주로 많이 쓰는 디폴트 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코인 차트에서는 4시간 봉 차트보다 긴 경우에 좀 더 잘 맞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MACD의 세 가지 지표를 보기는 봤는데 이 차트에서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오른쪽은 업비트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업비트의 모바일 화면을 그냥 진짜 캡처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고, 자, MACD 곡선은 당연히 여기 설정 값에서 MACD를 키면 볼 수 있겠죠. 이 MACD 곡선은 보시다시피 자주색인데요. 이 자주색은 요 위에 거 제가 켜둔 게 11선, 26일선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에서 장기를 뺀 값입니다. 이거를 다 빼서 나타낸 것이 이 MACD 곡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ACD 곡선은 이 밑에 자주색이다. 그럼 시그널선은 뭐냐? 이 자주색을 9일 동안 이동평균을 시킨 것이에요. 9일 동안 이동평균을 시켰더니 조금 뾰족뾰족하던 게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9일 동안 지수 이동 평균을 한 것이 시그널선이다. 영선은 지표값의 양음을 나타내는 기준선이에요. 우리는 MACD 지표를 보고 있으니까 이 MACD가 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기준선보다 밑에 있으면 음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지표가 뭔지는 충분히 파악을 하셨겠죠? MACD 곡선은 자주색, 시그널선은 노란색, 영선은 이 수평선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지표들이 교차를 할 때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이 교차를 할 때 의미가 생기는 것이 나중에 매매 전략에도 활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ACD하고 영선이 교차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와 영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단기하고 장기선이 같은 지점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12일선이 26일보다 크면
앞에 게 더 크면 MACD가 양수가 되는 거고 11선이 26일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쉬워요. 이 0선을 기준으로 위에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게 양수라는 뜻이고 이 기준선보다 밑에 있으면 음수라는 뜻입니다. 이 밑에 막대기 있는 거랑은 별개예요. 이 자주색 선만 봐야 됩니다. 이 자주색 선이랑 검정선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MACD와 시그널선 교차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시그널선은 MACD 곡선을 9일 동안 이동 평균을 시킨 거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MACD가 단기, 시그널선이 장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가 장기보다 높을 때는 골든 크로스, 반대일 때는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 지점을 찾았더니 어땠나 보니까 간격이 제일 넓은 지점의 골든 크로스 지점이었다. 간격이 가장 좁은 지점이 데드 크로스 하는 지점이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웠는데 골든 크로스 하는 이 지점은 이평선이 점점 줄어들게 될 예정이고 이 데드 크로스 하는 지점은 이평선이 다시 벌어지는 그 시점을 뜻하는 거죠. 이때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점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때 빨간색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골든 크로스, 파란색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데드 크로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ACD의 매매 전략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앞에 이 개념에 살을 덧붙인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말했던 MACD 영선 돌파 기법, 시그널선 돌파 기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영선 돌파 기법은 MACD 선이 영선을 상향, 하향 돌파할 때 매수 매도 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승은 MACD 값이 영선을 상향 돌파할 때, 하락은 영선을 하향 돌파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무비블록이라는 차트를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렇게 영선을 기준으로 상향 돌파를 했죠. 상향 돌파한 이 지점 이후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영선 돌파 기법입니다. 반대로 얘가 하향 돌파한답시고 영선을 뚫고 내려오면 어떨까요? 하락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단순히 양음, 너무 쉽잖아요. 영선 기준으로 얘가 뚫냐 안 뚫냐 그것만으로도 주가 추세를 알 수 있다. 단점,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이다.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예측의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후행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이다. 대신에 정확하겠죠. 그럼 두 번째, MACD 시그널선 돌파 기법입니다. 언제 상승하냐? MACD 값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 즉 골든 크로스일 때, 하락은 데드 크로스일 때를 뜻합니다. 이건 이더리움 차트를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자, 골든 크로스 지점이죠. 골든 크로스 이후 상승 모멘텀. 아까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막대기를 기준으로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이 시점이 골든 크로스다. 이 선 두 개를 봐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 색깔 바뀌는 게 더 쉽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이 지점이 골든 크로스고 그 이후에 상승 모멘텀을 탔더라. 그럼 반대로 데드 크로스,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 지점에서 하락 모멘텀을 타더라. 너무 쉽죠? 이 빨간색으로 바뀔 때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다. 파란색으로 바뀔 이 시점에는 하락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예측이 가능하고 조금 미래지향적이죠. 아까 이동평균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미래지향적이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영선 크로스 기법은 단순히 양음을 돌파하는지만 봐도 주가 추세를 알 수 있다. 단점은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이다. 대신에 정확하다. 그리고 시그널선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단점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두 가지 기법이 있고 이것들을 뭘 써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MACD 기법과 함께 볼린저 밴드, RSI 같이 다른 지표와 함께 섞어서 쓰면 당연히 정확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 MACD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계속 코인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페인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매 타이밍을 놓치기 싫다면 이 영상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신 코인미어캣 어플을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미어캣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둘 다 설치가 가능하고 알림 레이더 기능을 활용하면 알림을 받아서 이때 지금 매수 발생했어, 매도 발생했어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 하단에 탐지 기능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알림 레이더 기능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레시피를 클릭을 해보면 내 지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섞어서 쓸 수 있고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알림 레시피 추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MACD 전략이 있죠. 근데 MACD 전략이 두 개란 말이에요. 어떤 게 어떤 거고 어떤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겠죠. 아까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기법의 이름을 다시 가져와 보면 이 MACD 기법은 영선 돌파 기법이에요. 이 점점점을 누르면 이게 어떤 매매 전략인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MACD는 영선 돌파 기법이고 MACD, CR, 크로스를 줄인 말인 것 같아요. 이동평균 확산지수 교차는 MACD, 시그널선 돌파 기법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수는 골든 크로스 지점, 매도는 데드 크로스 지점. 이때 준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할 때 기술적 지표로 코인 차트로 분석해가지고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 미어캣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MACD 지표에 대한 설명과 매매 타점 찾는 법, 코인 미어캣 알림으로 매매 타점 받는 법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경제, 주식, 이제 코인까지도 설명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